자,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죠. 오후부터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제1야당 내부 상황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오늘 좀 있습니다. 윤 검증, 야권 내부에서 더 독하게 벼른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팀킬인 거죠, 팀킬.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기억을 돌려보면 MB 박근혜 캠프 서로 날송공방 엄청났습니다, 당시에요. 사실 이때 나왔던 문제들이 향후 대선 때 다시 문제가 된 거죠. 엑스파일 거론 뭐 이런 거 최근에 논란된 것도 보면 이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내부 검증 공세부터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핫한 장애주자에 속타는 당내 잠룡들. 그러자 이제 날선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자 이준석 대표 팀킬 단속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뭐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요.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야권 후보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십니다. 또 뭐 판사 출신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 판검사분들이 뭐 상당히 훌륭한 그런 법조인으로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이 법조인들이라는 분들이 이 평생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분들입니다. 예. 법률에 매달리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장혁찬 평론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후 1시 5분이죠.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5분이에요. 딱 잡혀 있는 거 보니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뭐 오늘 소개하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 일정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정치 선언문이라고 하죠. 소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 정치 선언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량이 짧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15분을 읽으면 꽤 되는 거죠. 네, 뭐 헌법 정신이라든가 예.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지난 3개월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많은 사람들을 사실 만났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을 만나고 정책 행보를 했는데 그리고 또 천안함 이 전후의 예비역 회장 같은 청년들도 만났고요. 이 같은 만남들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도 다소 담겨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역시나 이 15분간의 정치 선언문 발표 이후에 예.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약 45분 정도, 그래서 총 행사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저도 이런 부분을 예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 사전에 질문지를 받거나 순서를 짜는 게 전혀 아니라 즉석에서 현장에서 손을 드는 기자분들을 이 사회를 맡은 아마 최지원 부대변인이 사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직접 호명을 하면서 바로바로 질문을 받겠다는 것이죠. 난감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마도 뭐 신상에 관련된 질문이나 엑스파일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예. 부분 피하지 않고 대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윤 전 총장이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면서 뜻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한쪽 분야로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국민들이 대답을 못 듣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비슷한 질문이 반복된다면 아마도 사회자가 개입을 해서 그렇겠죠. 좀 다른 분야의 다양한 질문도 오늘 아마 해주시라.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그런 겁니다.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질문이 조율되거나 어느 매체, 어느 기자가 질문하기로 정해진 건 전혀 없는 형태 매우 자유로운 형식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선언문 중에 혹시요. 대선 출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정치에 투신하겠다 이 정도 수준만 나오지는 건 아닙니까? 대선 얘기가 나올까요? 분명하게 오늘? 글쎄요.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될지는 또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대선 출마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그 행사 뒤에 야당 의원들 한 20명 정도 만나는 일정이 잡혀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그건 뭐 행사 맞습니까? 전에 만난다는 단독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오늘 또 야당 의원들이 많이 그 현장에 참석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짧게라도 뭐 인사를 하거나
티타임을 가지거나 하는 게 또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이게 예. 별도의 공간에서 굳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만나거나 모으는 거라면 정치적 의미가 많이 부여될 수 있지만 예.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또 응원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미리 만나거나 이후에 만나는 것은 예.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제 정치 선언을 하면 정치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 행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너무 확대 해석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희찬 평론가께서 뭐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희찬 평론가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깝게 그리고 뭐 도와준다 뭐 이런 좀 이런 인식을 좀 받고 계시니까 아마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야당 담당 기자들이 굉장히 바쁘겠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났다 이것도 아마 밤새 취재가 들어갈 것 같으네요. 오늘요 보니까. 자 장유미 변호사. 네. 앞선 기사에서 팀킬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어요. 사실은 이 내부에서 쏟아지는 검증과 공세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갈 거다. 지금 언론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서로를 공격했던 BBK 그리고 뭐 최순실 씨의 꼭두각 시대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워딩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다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공세를 서로 주고받을 때 이게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내 경선에서 선택을 받아야 대선까지 직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구도상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뭐 자제를 요청하고 촉구했다고 해도 이걸 주자들이 그대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당장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사찰을 하던 분이 사찰을 받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렇게까지 예. 이야기를 하고 또 검찰 내부의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치부를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싸움이 격화되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라고 했지만 본인이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떨어지고 뭔가 앞서야 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정치인한테 권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여권에서 뭐 마련하고 있는 엑스파일 뭐 송영길 대표가 파일이라는 언급을 해서 더 뭔가 예. 정치적으로는 손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파일과 지금 무슨 엑스파일 거론되는 거는 오버랩되긴 하지만 분명히 대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본인이 속한 진영에서 뛰어넘어야 이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아람 변호사. 이준석 대표가 또 비판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가 있다. 그 빠진 재료 밖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이 자제 당부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할 겁니다. 안 통한다. 예. 바로 대답으로 하시네요. 안 통한다고. 일단 사실 이 당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예. 가장 타겟으로 한 주자는 사실 홍준표 의원이라고 봐야 될 거기를 겁니다. 그 홍준표 의원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다 그게. 네, 그 저희 당내 평가도 홍준표 의원은 변하실 분이 아니다.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뭐 당대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제를 하시거나 뭐 조금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제를 하실 분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라는 평가가 저희 당내에서도 지배적이고요. 또 워낙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마음이 급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고 다만 저는 홍 의원께서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아직 당내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사실 정치 선언도 이제 오늘 하시겠지만 아직 리그로 올라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도 펀치를 날렸단 말이에요. 아직 몸 풀고 있는데 바로 날아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건 사실 본인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준석 대표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몸을 제대로 풀고 당내에 어느 정도 들어온 후에 제대로 공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입니다. 좀 시간을 줘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장혜찬 평론가. 저는 이 대목에서 짧게 최근에 네. 제 주변의 이 보수 정당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다시 보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소위 엑스파일 논란이 있을 때 원 지사가 직접 SNS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당내 인사 문제가 아니라도 야권이 야당이 함께 나서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원팀이 돼야 된다는 기조의 발언을 했거든요. 당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원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예. 윤 전 총장을 공격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알리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만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 같이 야권의 후보들이 단결해야 된다. 원팀을 만들어야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냈어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주목하면서 원지사 달리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천하람 위원장의 지적처럼 지금 1등 후보를 때려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건 너무나 전통적인 과거의 정치 방식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식의 메시지를 냈을 때 국민들로부터 또는 보수층으로부터 저 사람 진짜 괜찮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홍 의원의 길보다는 원지사의 길이 저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